오케이. 요 준비 시작하시죠. 자, 조 선생 넘어갔어요. 이제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미 소개해 주신 대로 조앤이고요. 지금 현재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환경정책 석사하면서 인턴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학생이라서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지식이지만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공부를 하게 됐는지, 뭐 환경 정책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전 대기 오염 쪽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 펜 내에 있는 왓슨 스쿨에 소기업 연구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Non-profit organization에 에너지 효율하고 대기 오염 쪽에서 그 환경 관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인턴을 하다 보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가 필라델피아에 지금 있는데 필라델피아에 부터 퍼크 MPB를 사용하는 세탁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 법을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워크숍도 되게 많이 했고 드라이클리너 분들 의견도 많이 바꿨다고 들었어요. 어쨌거나 기존의 퍼크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타격이 클 수도 있는 그런 법에서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이 다른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곳이다 보니까 대부분 드라이클리닝 업체들이 크지가 않고 작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 복잡한 레귤레이션이랑 뭐 에어 폴루션 측정하고 이런 게 할 게 많은데 그거를 바쁘시게 다 혼자 하기가 벅차시니까 저희 기관에 많이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그 기관에 말씀을 드리면은 비공개로 컨피덴셜하게 컨설팅을 드리면서 그게 무료거든요. 근데 물론 펜실베니아 내에서만 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드라이클리너 분께서 도움을 요청해 오시면 반응이 어떻고 여러분께서 얼마나 들 거고 대안은 어떻게 있으냐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 드릴 올해 막 그냥 걸 아니 요구를 한 자료인데 뭐 제 맘대로 텍스트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자료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거 아니고 또 그 매니팩처러나 그 사업분들에게 좋은 얘기만 다 들어가지고 그것만 모은 자료도 아니고요. 이거는 20여 개 학술 자료를 근간으로 보통 정부기관이나 대학교 자료, 보통 교수님들이 많이 쓰신 자료, 그런 자료를 근간으로 제가 준비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정 무슨 서비스를 사용해라, 특정 테크놀로지가 낫다, 이렇게 그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접근했고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레귤레이션도 있다고 보시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퍼크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다른 대학인 솔벤트나 테크놀로지를 쓸 수 있을 분들이 어떤 내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일단 퍼크와 MP에서 잘 계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의 규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또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부한 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비교 분석한 이 지금 보고 계시는 7가지 정도 그 대한 기술을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효력 측면에서 비교를 하고 환경 보건 측면에서 비교를 하고 비용을 비교를 하고 이 구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과 배운 점 이런 분들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다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세척 효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걸 보면은 좀 어그레시브하다. 세탁기를 쓰는
솔벤트의 특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표현을 연구에 많이 쓰더라고요. 어떤 솔벤트는 상대적으로 공격이지가 않고 어떤 솔벤트는 굉장히 공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퍼크는 어그레시브 한쪽에 속한다고 하고요. 부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퍼크를 쓰기 전에는 다 하이드로카본 쪽을 페트롤 베이스된 그런 걸 썼었는데 그게 불 화기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때 퍼크가 발명이 되면서 퍼크는 불이 붙지 않으니까 훨씬 좋겠다. 퍼크가 굉장히 화려해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퍼크가 안정적이고 또 그래서 좋은 점이 있고요. 하지만 퍼크 VOC라고 해서 그 휘발산화물에서 얘 속해요. 그래서 이게 화학물 중에서 오염물질에 속하는거든요. 그래서 이 VOC라는 게 보이게 되면은 이게 햇빛하고 반응을 하면서 스모그가 생기게 되고 이 스모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스모그가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퍼크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출돼서 토양에 침투돼서 뭐 퍼크를 쓰셨다가 뭐 나중에 몇 년 뒤에 그 이 있어 다리에 토양의 독성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건강 측면에서 고순의 퍼크의 노출 시간과 관계없이 심각한 증세를 경험할 수도 있다. 연구 자료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피, 폐, 눈, 점막 등의 자극제가 올 수 있고 두통, 피로, 구역질 등이 올 수 있다. 오랫동안 퍼크에 노출되면 간, 신장이 손상될 수 있고 퍼크는 가능한 발암물질로 분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가끔씩 그 퍼크를 쓰는 드라이클리닝 업체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제발 내 정보를 비밀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서 이제 퍼크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 그 부분 너무 걱정이 돼서 저쪽에 그 학술이나 이런 객관적인 정보 자료나 이런 측면에서 퍼크가 건강에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자료를 본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MPB를 보시면 이건 N-프로필 브로마이드라는 화학 물질이고요. 우선은 회색이 도는 흰색의 비연소성 화합물입니다. 비연소성이고요. 냄새가 이것도 역시 휘발성 산화물 BOC가 됩니다. 조엘 선생님 잠깐만요. 네. 강영구 사장님께서 좀 소리가 나거든요. 강사님 조금 조절 좀 해줘. 강영구 사장님 계속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시죠. 알겠습니다. 역시 NPB도 휘발성 산화물 VOC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 마지막 줄에 보듯이 non-he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독성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진 않아요. 독성이라고 독성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BOC로 분류는 됐지만 아직 독성은 아니다. 그래서 이 NPB를 쓰는 업체들에서 이거 가지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독성물질이다. 우리는 건강에 아무 영향이 없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대체 이벤트를 볼 때 좀 더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라이닝 업의 오염 발생에 대한 필라델피아 AMS 시장을 AMS 업무체가 아니고 매니지먼트 서비스예요. 그래서 대리 서비스 이쪽에서 그 레귤레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반 레귤레이션 자체는 2010년 12월 14일에 발효가 되었는데 새로운 퍼크 기계 또는 장비는 필요하고 이런 기계 또는 한 장비 설치 허가가 필요하고 또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퍼크를 써왔다 하더라도 설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모든 퍼크들이 다를 다는 점. 세상은 그 문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플레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퍼크가 남아있는 퍼크 물질이라도 대기 중으로
퍼지는 것에 대한 규제도 지금 포함했고요. 그리고 또한 유흥시설이 함께 위치한 등시설 또는 그다음에 좀 예민한 이렇게 민감한 이런 데 보시면 이런 MPB를 사용하는 것 또한 금지가 되었습니다. 사용 시 시설 준수에 보면 일단 마지막 세 번째 내용으로 갈게요. 독립 건물에 위치한 퍼크 사용 시설. 이거는 독립 건물일 경우는 그 주변에 다른 비즈니스가 있어. 뭐 민만 뭐 데이케어나 유치원 이런 시설이 있지도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메이저 소스랑 메이저 소스로 나뉘는데 메이저 소스는 굉장히 많은 BOC,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을 방치하는 그런 드라이 클리닝 업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전체에 12개 업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논 소스가 될 거예요. 근데 독립 건물에 위치한 시설일 경우에는 자세는 그보다 나은 설비를 써야 된다. 라고 있고 또 올라가셔서 타 지역에 위치한 퍼크 사용 시설은 분기마다 24시간 동안 샘플을 채취해서 제출해야 돼요. 인기 샘플에 대한 어떤 규정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계를 써서 채취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자세히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민감한 시설이나 주거 시설에 위치한 퍼크 사용의 경우에 입창, 출입문, 공기 흡입구에서 퍼크 농도가 40%이라고 하죠. 이하여야 한다는 점. 이게 그래서 퍼밋 받았을 경우에 그 당국에서 인스펙션을 나가가지고 농도 측정을 해가지고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이제 더 모든 이제 규제가 굉장히 더우면서 주거 코어용 같이 쓰는 건물에서도 퍼크 사용 또는 퍼크 드라이 클리닝 설비 작동이 금지되어 있고요.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데 상가 시설이랑 같이 있는 커머셜 건물의 드라이 클리닝 업소 중에서 2013년 7월 1일까지 필라델피아 시에 청원을 하고 인접 업소에서의 퍼크 농도가 ppm 이하임을 입증한 경우 13년 10월 31일 이후도 퍼크 사용이 용인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여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분기 검열 및 모니터는 계속 인스펙션을 계속되고 또 이제 시에서는 이제 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3자를 통한 검열을 추천하고 있는데 역시 매번 한 번 할 때마다 $700 정도 비용, 700, 800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 1년에 거의 다 가까운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거겠죠. 계속 퍼크 쓰고자 할 경우. 일리노이는 전면 금지 지금 현재 고려 중이고요. 그래서 비리 지금 포즈가 된 상태고, 테네시는 에어 폴루션 퍼밋 있고, 다른 많은 주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냥 허락만 받으면 쓸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퍼밋하고 까지 걸로 이렇게 하게 된 바가 있고요. 뉴욕 퍼밋 캘리포니아가 지난 3월에 EPA EPA부터 승인을 받은 부분이 2023년까지 주체로서 퍼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승인이 됐어요. 여기가 보시면은 노는 2010년까지 그리고 모든 퍼크 사용 기계를 2023년까지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 전체 드라이 클리닝 기계는 4,000에서 2,000개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대안인 웩 산소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캘리포니아
특히 모든 환경 관련된 법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페더럴 강하게 법을 내세우거든요. 그럴 때 보통 이가 캘리포니아한테 그래 더 강한 법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허가를 많이 내줘요. 따라서 그냥 했다 하면 다른 주들도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래서 많이 읽고 공부한 거의 70% 이상이 다 캘리포니아에서 된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그 안전 대안이 무엇일까? 어떤 대안이 더 저렴한가? 이런 커스트 부분이나 아니면 성능 부분에 있어서 대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대안적 기술하고 소리를 볼게요. 이제 지금 7개를 제가 했는데 MPB고 하이드로카본 많이 제가 이번에 가봤지만 하이드로카본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웨클링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린 제품, 램카이 옥사이드, 그다음에 라이넥스 제품, 그다음에 이번 라스베이거스 클린슈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었던 서번 K4 이 시스템 K4 시리즈 중에서 솔벤트인 서번 K4에 대해서도 제가 연구하다 직접 제가 인터뷰한 내용 이런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사례 연구는 2005년 EPA를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독자적인 대학교 연구원들이 시행한 연구의 근거가 자료고요. 여러 가지 대안적 세척관에 대한 비용 분석, 그리고 이 비용이 그냥 기계값 얼마니까 이 기계는 비싸니까 안 되고 이 기계는 싸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의 비용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처음 그다음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노동비는 어떻게 또 들어가고 폐기 처리 비용은 또 어떻고 그다음에 세례 비용, 서벤트 비용, 커넥스 비용 무슨 서벤트를 쓰면서 뭐 정부나 주 정부 따로 뭐 내야 될 비용이 있어야지 함께 추가 다 함께 포함시켜가지고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공부한 자료에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세탁 업계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잠재적 여러 가지 비용 요소가 다 나와 있거든요. 왜 당연히 세일들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지만 전기나 가스 비용이나 그다음에 노동비가 굉장히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안적 솔벤트인 바꾸면서 인건비 얼마나 더 추가가 되냐 또는 인건비 얼마나 더 감소가 되냐 이 부분이 그다음에 유지하는 비용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 비용 그리고 여기서 말씀 싶은 거는 future liability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 부분 어떤 혹시라도 뭔가가 미배가 되면 벌금이나 또는 뭐 개인 사회 요소가 하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고려돼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하신 것입니다. 처음 하이드로카본을 먼저 볼게요. 일단 제가 본 저는 장점은 하이드로카본 변환 비용이 크게 높지 않다. 그리고 세탁 과정이 유사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배우기에 너무 너무 달라서 이거는 못 따는데 이렇지 않다. 또한 솔벤트 성향이 적다. 그리고 파크로 처리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의복 세탁이 가능하다. 이거는 기계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하이드로카본 기계는 비즈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하이드로카본 기계는 밝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알 수가 없었고 대신 단점은 이게 하이드로카본이 역시 BOC고 이게 역시 깨끗한 정말 환경에 아무 해를 규정 준수 비용이 들어가고 쓰레기 비용도 역시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연성이 높아서 추가적인 방화 시설과 화재에 대한 인가가 필요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필라델피아에서 많은 석유 사용자 분들께서 우리 그러면 하이드로카본으로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에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제기가 돼서 다다음 주쯤에 또 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기계업자분께서는 우리 기계 자체 내에 그 나이트로전을 질소를 주입하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그 기계 내의 온도가 가면 바로 자동으로 질소가 투입이 돼가지고 온도를 낮추고 이길 수 있다. 기계 내에서 다 컨트롤이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필라델피아는 그렇더라도 기계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도 그 사업자 내에 뭐 몇 미터 내에 파이어 그 스프링클러 시스템 몇 개를 해야 되고 적에 있으면 뭐 어느 위치에 뭐가 꼭 있어야 되고 그거 상관없이 레귤레이션이 뭐가 적용이 되고 펄밋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그 상관없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각 그 주나 개인 그 도시에서 어떤 내용이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척력으로 낮다는 거. 아까 퍼크는 이게 K밸류라고 많이들 이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배웠는데 이게 카우 범위라는 를 빨리 녹이는지 그게가 더러운 옷에 묻은 더러운 물질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인가 봐요. 그거를 얼마나 빨리 녹일 수 있는지를 시간과 그 성능을 봐가지고서 측정한 숫자예요. 그래서 퍼크 12로 나오는데 하이드로카본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25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체크포인트 몇 가지 보시면은 그 자연성이 높으니까 이런 스프레이션 이 어떤 해당 솔벤트나 바꾸신 기계가 얼마나 그 세척력이 좋은가 그 각 도시에서 어떤 그 건강 관련된 규제나 아니면은 안전 관련된 규제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케이스에서 제가 하이드로카본 비용을 분석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는 여기 머신 코스트를 보시면 아주 비싼 여기 밑에 30파운드랑 60파운드, 90파운드 이렇게 사이즈가 나와 있고요. 다른 이큐먼트로 칠러를 사용한 거. 이 앞에 이 이름이 크라운하고 스털링이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한 업체들 이름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 전체 처음에 들었던 자본 비용을 10년, 기계 수명을 15년으로 산가지고 거기에 그 퍼센트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4,160, 1,467 이게 이제 그 normalized 하는지 모르겠는데 10년으로 나눈 그 비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solvent use는 $6 per gallon으로 나와 있고 각마다 효율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업체는 여기 보면 스털링은 25만 4,800파운드의 를 세탁을 하고 저는 16만 8천 파운드를 세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솔벤트 유즈가 스털링이 훨씬 적어요. 이거는 그 케이스 스터디로 나왔 각 업체가 효율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직원들이 더 빨리 더 일을 잘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더 잘 정비가 된 시스템을 쓰시는 경우도 있겠고 사장이 굉장히 수완이 좋으셔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업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실 때 뭐 하이드로카본 다 이렇게 쓰나봐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사용하는 양을 클라운드 이걸로 나눠서 파운드당 얼마나 쓰는지를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요.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 업체 굉장히 효율적이다. 아니면 그 업체에 가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캘리포니아에 계실 경우 직접 가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공부한 자료에 나와 있던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 큰 업체는 디터전트를 쓰지 않았대요. 하이드로카본으로 바꾸고 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밑에는 컨실을 썼기 때문에 수입을 702달러 정도가 들었는데 그 덕분에 해결을 하지 않았다라고 나 있고, 노동 비용은 이거는 각 그 업체 시설마다 다 그 인건비를 얼마나 주는지는 다르니까 이거는 안 보셔도 되겠고, 그 부분 스타트 얼마나 들었는가, 또 프린 레이버 또시 얼마나 들었는가. 하이온 경우는 프린 레이버의 시간이 좀 더 많이 드는 걸로 나와 있고요. 여기는 역시 하이드로카본은 계속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및 수리 처리 비용이 포크에 비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비용이 계속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래 클로딩이라고 비교할 수 있는 숫자를 내놨는데요. 전체적인 비용을 기계값 이런 뭐 노동비, 인건비, 그다음에 유지비 이런 거 다 가지고 봤을 때 하나 파운드당 얼마나 돈이 드느냐 이걸 비교해 본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금 다른 대학 솔벤트나 테크놀로지 보면서 이제 계속 이런 비슷한 그때 이 토탈 per pound of clothing이 얼마 나왔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계속 듣거든요. 예, 그렇네요. 그런데 몇 분들 특별히 우리 다미조 선생님, 강영구 사장님 그 부분 이거 주변에 자궁 좀 없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예. 으로 이제 웹 클리닝으로 넘어갈게요. 웹 클리닝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상당한 에너지 사용이 부담이 되고 케이스 스터디에서도 나 가스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는 걸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서벤트가 필요 없죠.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깨끗한 환경 친화적인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규정 준수 비용이 없고 수물 처리 비용도 최소화로 줄어들고 환경 문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펴지는 거죠. 또 권한 운영 비용이 높지 않다. 하지만 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걸로는 아래에 제가 표기했듯이 세탁기의 자체보다도 세탁 이내의 역량과 경험, 시장의 보조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 사장님께서 그 웹클리닝을 하시려면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멘트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미리 어떤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특정 그 베이스된 그 처리 그런 것들 어떻게 하고 공부를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경사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노동 비용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는 거가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본 다른 매사추세츠에서 한 스터디를 봤을 때는 처음 한 두세 정도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위턴된 옷들 몇 가지가 있었고 컴플레인도 좀 들어왔었고 한 두세 달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직접 그 처리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가지고 98% 정도는 다 무리 없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시간하고 그 노래 문제지 이게 이런 점 때문에 웹클링은 영어 할 것 못하라고 포기할 아니라는 거.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의복 손상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클린쇼에서 들어서 배운 건데 웹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주로 찬물에서 이제 세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지키시고 그다음에 따라서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이 부분 역시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들의 반응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클린 온리라고 써져 있는 의복 처리를 어떻게 하냐는데 이것도 역시 다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프로덕트가 부족하고 당사자들의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하는 이제 점점 이제 대한 솔벤트나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서 사실 건강이나 환경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또 비용도 마찬가지고 기계도 뭐 바이오 비싸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건강 문제를 봤을 때는 웹클리닝을 넘어서는 테크놀로지가 없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장점 많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이 가지 않을까 또 그 인프라 및 지식 부족한 부분도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클리닝의 비용을 분석한 걸 보시면 기계값도 상대적으로 싼 걸로 보이고요. 얘는 세일은 39,000파운드 하니까 굉장히 작은 업체고 얘는 좀 더 큰 업체죠. 값을 애뉴얼라이즈 된 게 이렇고 서비스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세를 많이 쓰죠. 세제 비용이 이렇고 그다음에 전기세나 가스 비용도 상대적으로 하이드로카본보다 적고 여기서는 레이버도 하이드로카본보다 적게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어떤 자료를 보면은 웹클리닝은 미리 다 하나 확인해가지고 스파링하고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비가 많이 든다라고 밝힌 그 자료 있는가 하면 아니다. 웹클리닝은 경험 문제지 한 초반기가 지나가면 다른 그 대한 물질보다 노동비가 훨씬 적게 된다라고 그 케이스 스터디가 나온 자료들도 있어.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지비용도 상대적으로 다른 뭐 추가되는 것도 굉장히 적었고, 또 클라이언 커스트도 없고 웨이스트 커스트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굉장히 규모가 작은 데 비해서 노동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1달 34센트 정도의 그 파운드 코딩 비용이 나왔고요. 대신 얘는 그 규모에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됐고 노동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린하우스로 넘어가면요, 이제 리퀴드 실리콘을 사용하는 그 서버인데요. 일단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의복의 부드러운 비단같이 좋은 촉감이라고 해요. 굉장히 업계에서도 촉감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퍼크랑 비교했을 때 그 세탁하는 게 어그레시브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린하우스를 싫어하시는 분들께 물으니까 얘를 뭐 다 그린하우스 얘기하는데 클린하지 못한다. 세탁 굉장히 형편없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너무 공적이지 않게 세탁을 하기 때문에 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이거는 제가 비율 퍼크로 세탁한 어떤 세탁이나 그린하우스로 세탁을 한 비교를 못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비교 분석을 못 해요. 하지만 케이스 스터디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일단 비용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따 비교 퍼크랑 그냥 한 비용 비교를 보시면 이게 자세히 나올 거고요. 장점으로 돌아서 규정 준수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그린얼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이게 어떤 물질인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아직하게 뭐 규정이 돼 있지가 않아요.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 부분에서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P&G가 그 타이드 사용한 그 프랜차이즈를 만들면서 여기서 그린얼스를 쓴다고 들었어요.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더스트리 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장고, 그다음에 이 그린얼스랑 실제로 교체를 하는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그 클린쇼에서 보니까 우리는 그린얼스 솔벤트로 세탁이 가능하다라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인더스트리에서 그냥 약간 밀어주는 게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솔벤트 비용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요. 다음으로는 필통수와 교환을 더 자주 해야 된다. 한국 수평력이 낮다. 그다음에 레이버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확실하게 나온 바는 아닌데 타석에 발암 물질일 수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솔벤트의 그 농도가 수소 농도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솔벤트로 분리를 할 때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인건비가 더 증가될 수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KB류는 공부한 자료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히 낮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루어 봤을 때 KB류 역시 높지 않을 거라고 추산이 됩니다. 분석을 보시면은 이 도행이라는 곳은 이제 커브 머신에서 해가지고 다시 업그레이드 마이너스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적게 든 거고 보통 75파운드에 8만 달러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서벤트 비용은 1달러 per gallon이었고 그 일렉트리랑 가스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드는 웨클에 비교해서는 조금 더 많이 들고요. 상당히 스타팅 레이버가 웨클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었는데 스타팅 레이버가 굉장히 많이 추가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필터가 필요하니까 필터 코스트도 있었고요. 근데 이 쓰레기도 웨클링에 비해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나 컴프레스 처리 비용이 아예 안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이 컴프레스가 무엇 비용인지는 아쉽게도 자료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total cost per pound of clothing을 보시면은 다른 서벤트를 쓴 거에 비해서 비용이 좀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그 이산화탄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자세하게는 안 볼 테요. 왜냐면은 이 공부한 자료가 5년 자료인데 이거 얘기를 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던 탑 중 다수가 파산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비용이 너무 비싸요. 수단도 비싸고 전기 사용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증가하고 사이클링 기계보다 굉장히 많이 비싼 기계값이 또 있고 세값도 더 올라가고 한마디로 소규모 국립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산화탄소는 현실적 대안이 아닌가. 그리고 국내 이산화탄소를 쓰는 곳이 있지만 이제 부유층 거주 지역에서 고품질을 목표로 하는 어떤 그런 아주 큰 대형 업소에 적당하지 않겠나라고 나와 있었고요. 점으로는 참고로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압축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압력을 넣어가지고서 그 사고로 인해서 세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 그 외에 이산화탄소 자체가 오염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친화적이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문서 보시면요, 머신 코스트 자체만 해도 15만 달러로 나와 있어요. 더 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인 것 같고 클로징 per year도 보시면 규모가 좀 큰 곳에서 이 수고를 보였고요. 뭐 추가 비용도 이것저것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칠러 구입한 곳도 있고 스토리지 탱크를 따로 구입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 많은 비용도 굉장히 만만하게 굉장히 큽니다. 이제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구별한 거다 보니까 이제 그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그 파운드당 그게 얼마냐, 1년 몇 파운드로 쓰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고 1주의 클로딩당 쓰게 되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양을 그 전체 카본 다이옥사이드 탱크 가격으로 나눠가지고 를 값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한 다음에 전체 세탁한 양을 곱하면은 이제 세탁 코스트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쓰시더라도 계속 그 시에는 계속 쓰셔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피닝 레이버가 마무리되는 그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라도 좀 절약이 된다면 초기 비용이 좀 높더라도 해볼만 할 텐데 인건비도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외에 뭐 필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매우지만 위해서도 또 따로 추가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쓰레기 처리 비용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탈 커스트를 봤을 때는 가이가 22센트, 달러 41센트로 높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MPB를 볼게요. MPB는 사용 기술에서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세척력을 스케일을 봤을 때는 최고입니다.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에 보시면 드라이솔브랑 파브리솔브라는 이게 업체거든요. 얘네들이 그 가격이 좀 높지만 이 세척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셀프스탁 및 건조 시간이 있어서 보통 5분, 40분 이렇게 걸리는 게 20에서 25분이면 다 끝난다라고 나와 있고, 제가 환경 문제에서도 이게 이제 그 역시 BOC로 지금 휘발성 산화화합물로 나와 있고, 그 발물질의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떤지 물어봤을 때는 기존 관감기가 11일밖에 안 된다. 10일 지나면은 대기에 있는 MPB 성분이 절반으로 줄고, 20일 지나면은 그 절반에서 또 절반으로 줄고, 33일이 지나면 그 절반으로 12.5%만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깨끗한 물에서 가장 그 좋은 아이디얼 이상적인 그런 물에서 최고로 있게 되는 것도 90일밖에 안 된다. 따라서 환경에 큰 영향이 없다. 사라진다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MPL 같은 경우에는 건강 문제보다도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화려할 수가 있다는 연구가 나와가지고 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느낌 바로는 이번에 라스베가스 클린쇼에 갔을 때 많고 화두가 되고 있는 업체들은 가운데 굉장히 부스도 엄청 크고 사람들도 막 바글바글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반해서 MP를 쓰는 드라이솔브나 파브리솔브는 굉장히 작은 물을 하나 해서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 사람이라도 더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린얼스나 뭐 서브 K4에 비해서 약간 업계 별로 그 의미가 좋지 않구나라고 제가 느꼈고요. 네, 필라델피아에서 퍼크를 이제 주로 해서 규제를 하는 법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퍼크 얘기 계속 하다가 딱 한 회의도를 MPB 언급하면서 MPB 역시 그 민간 지역이나 주거시설에 MPB 사용하는 거 40 ppb 이하로 만들고 그렇게 넘어갈 경우에는 MPB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한 주나 2주 정도밖에 내용이 언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규제를 만들 때는 어떤 과학적인 자료나 연구 자료를 근간으로 규제를 만들잖아요. 뭐 별로 확정이 났다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근거로 한 자료가 어떤 한 사람이 쓴 한 사람 생물학 박사도 아니고 화학 박사도 아니고 약사예요. 약사 쓴 의 어떤 연구 자료가 있는데 한 25장짜리 30장짜리 그 페이퍼거든요. 그 두 개 딱 인용을 해가지고 그 두 개를 베이스로 해서 규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 그리고 또 한 그 공격받는 부분이 그 POV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또래 과학자들한테 검증이 된 자료가 아니다. 말되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규제를 만들었다고 말이 많았는데 뭐 그 자료를 만드신 분들도 그렇고 그 필라델피아에서도 아니다. 우리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고 이런 과학적 근거를 이용해서 규제를 만든 거라고 또 반박을 하고 그랬지만 굉장히 많은 피곤한 잡음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MPB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때 어떤 일조하지 않았나. 그래서 MPB 그 업체 드라이솔브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필라델피아 지역에는 아예 그 시장 점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냥 그것이 워낙 크고 캘리포니아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 필라델피아에 현재 지금 드라이클리너가 한 130개 정도 있다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잡을 만한 여력 없다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필라델피아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들었습니다. 라인엑스로 넘어가면요. 지금 이 MP 라인엑스 이쪽 부분은 케이스 스터디에서 비교 자료가 정확하게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쓰지를 못했어요.
라이넥스를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캐로리가 높아서 우수한 수축력이 있다. 그다음에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피판도 좋았고, 그다음에 제가 가서 배우게 된 건데 유럽에 굉장히 큰 세제를 만들고 또 이제 마케팅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요. 굉장히 큰 회사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여러 이벤트를 테스트해 본 결과 라이넥스가 가장 뭐 환경 측면, 건강 측면, 성능 측면 뭐에서 가장 낫다라고 그쪽에서 판단해가지고 그 회사랑 라이넥스 단독으로 라이넥스만 이제 유럽 지역에 분배하고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것을 배우기로 하는 그런 계획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유럽에서 우회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품으로서 아주 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물과 혼합성이라는 게 0이 아니라 혼합성이 굉장히 잘 되게 커가지고 섞이면 솔벤트랑 분리가 굉장히 어렵대요. 따라서 이 천재로 가셔서 세탁된 의복의 단제와 노동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니싱 레버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솔벤트 또한 BOC로 구분되어 있고요. 낮은 거, 카본이나 퍼크보다 낮은 수준이고, 라이넥스 솔벤트는 아까 NPV는 $40 per gallon이었는데 얘는 $36 정도, 역시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서벤 K4로 넘어와서요. 이거는 페트륨이나 기름 베이스가 아니고 이 독일의 카와수어라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개발을 한 아세틸 베이스로 된 그 서벤트고요. 이 기계가 K4 시리즈에서 여러 가지 4가지 제품을 다 만들었거든요. 솔벤트도 만들었고, 이 보시면은 브러싱하고 프리스파하는 용도 제품이 있고, 세제도 있고, 방수옷 방지제도 있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베이스를 쓸 수 있는 8개 이상의 기업이 이 기계를 생산하고 있고, 대신 이거 유럽에서 만든 거라서 갤론이 아니라 킬로그램 단위로 판매가 되는데요. 아래에 제가 나온 가격은 미국 분들이 대부분 서벤트를 갤론으로 구입을 하시고 가격 비교를 할 때도 갤론을 중심으로 비교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예요. 킬로그램당 얼마, 이거 우리는 상관없고 갤론으로 얼마냐. 미국이다 보니까 비교를 하시기 편하도록 이 가격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솔케 가격은 $20 갤론 아니고요. 그다음에 브러싱하고 프리스파링 하는 제품은 이제 프레넷 K4라고 되어 있는데 $44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세제는 한 $50 조금 안 되는 가격이고, 방수 얼룩 방지제는 $100 정도 갤론이 나온 것으로. 서케이스의 장점을 먼저 보시면요. 여러 다른 사용하던 기계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런 양극성 유기솔벤트로서 지방질, 수용성, 얼룩에 둘 다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퍼크는 이제 그 지방은 됐지만 수용성이나 예민한 부분들이 안 됐었고, 클링은 수용성은 되지만 지방질이 좀 어렵게 되는 거에 비해서 또 케이프는 효과도 다 세척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제가 직접 그 세탁한 의복을 보고 만져보고 맡아봤는데 냄새가 강하지가 않고요. 그 특유의 솔벤트 냄새는 있었지만 갖고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비너스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솔벤트 K4 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직물이 최소화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도 시장 분들에게 가장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첫 번째가 에너지 사용 절감이 된다. 난 제가 이 긴 소트 수명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아까 그랬다시피 가격이 저렴한 편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퍼크 솔벤트에 비해서 두세 배, 5배 정도의 높은 마일리지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을 그쪽에 강조를 했고, 또한 이제 생산에서 너도 나도 우리는 솔본 K 솔벤트 쓸 수 있는 기준 만들고 있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클린슈에서도 그런 인더스트리에서 그런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역시 플라이시멘트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불이 붙을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가 화재 인가와 방화 시설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에서도 대부분의 기계에는 방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걱정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도시에 따라서 이 상관없이 균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솔벤트나 기계, 세제 그런 다른 케미칼 모두가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다른 거 쓰셔도 된다고는 하는데 그 샴푸하고 린스를 보실 때도 샴푸는 하나는 펜틴 쓰고 나머지 린스는 또 다른 브랜드 쓰면 왠지 저도 뭐라고 안 하지만 왠지 줄어들 것 같고 왠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다 세트로 구입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물론 업체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만드는 제조사에서는 이왕이면은 모든 그 제품을 시스템 4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다음에 소액 점은 사이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 지방질하고 수용성 얼룩을 모두 세탁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 있는데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많은 직원을 두실 수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긴 사이클 시간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그다음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 본 그 케이스 스터디를 퍼크랑 비교를 해서 본 자료들이거든요. 보시면은 일단 그리얼 여기 지금 이게 스피시 순서로 되어 있어 약간 복잡한데 여기 동행이 보시면 퍼크를 썼다가 그리너스로 바꾼 업체고 너스를 보시면 퍼크에서 그리너스를 바꾼 업체들이죠. 얘는 먼저 동행이부터 보면은 스파팅 레버 2배로 떴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센스 마찬가지로 스파팅 레버가 2배로 뛰었고 얘는 유지 비용까지 2배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리너스 비용이 높았다. 그다음에 웨크닝을 보시면은 얘하고 얘는 퍼크를 쓴 적 없이 바로 웨크닝으로 넘어간 업체들이거든요. 비교가 약간 어렵고 얘 웨크닝을 보고 K하고 내추럴 베스트를 보시면은 쓰지 않아도 세제를 물론 썼어. 하지만 펀트 비용이 없고 그 다음에 전기세 줄었고 가스비 조금 늘었고 샴푸랑 처리 그 독성질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추럴 베스트가 훨씬 더 효율적인 업체죠. 예를 보면은 전기세가 거의 3의 1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줄었고 그 다음에 스팟 레이버도 엄청나게 많이 줄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여러 가지 유지비, 컴플레이스 비용 거의 제로가 됐다는 점. 그다음에 하이드로카본을 볼게요. 여기 크라운이 있죠. 첫 번째 하이드로카본을 보는데 일단 세작시 얘는 턴스를 썼기 때문에 안 들었고, 그다음에 전기세가 조금 줄었고, 가스 비용도 조금 줄었고, 유지비랑 전반적으로 줄었고, 그 외 비용 전반적으로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스털링을 보시면은 하이드로카본을 썼는데 다 폭적성 큰 차이가 없어요. 약간 증가한 정도로 큰 차이가 없고 여기 약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비용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 업체마다 그 시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준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이 트렌드가 있구나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비용을 봤을 때 이 위에 부분, 위에 테이블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보시기 쉽게 팔품 비용, 파운드 오브 클로딩을 제가 비교했을 때 순위가 1위가 하이드로카본이 가장 낮았고요. 0.87달러. 그 다음에 라인엑스
이게 그리고 SS가 마이너스가 는 맥클리닝이 세 번째. 이탈 코스트라고 하면 아까 보신 모든 코스트를 다 합산한 그 기계값일 경우에는 15년으로 나눈 비용을 합산한 그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꼴찌로 그린얼스가 꼴찌로 가장 많은 비용을 난 걸로 이 케이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두 번째 이 테이블은 토탈 그 정말 분석어예요. 운영 비용 봤을 때도 역시 하이드로카본이 가장 작고 마이너스가 2등, 그다음에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3. 얘는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오퍼레이팅 코스트는 낮을 수 있지만 기계값 15만 달러 또는 그 이상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웹클리닝은 조금 비용이 많이 들었고 마이너스가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수업이 나왔습니다. 복잡해가지고 넘어가고요. 이벤트 세척 효능을 이제 정리해서 퍼포먼스만 비교를 하면은 세척 순위로 봤을 때는 이거 하카본 이게 잘못됐네요. 퍼크가 1위는 MPV고요. 그 다음이 퍼크고 그 다음이 이제 라이넥스나 또는 솔번 K4라고 될 수가 있고 클리닝은 색깔 처음 변화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데 역시 클리닝을 하시고 시간을 좀 두셔서 연구 계속 하시다 보면 시간이 좀 진짜 굉장히 나아질 수 있다는 부분. 네, 사이클 시간은 그린얼 또 솔번 K4도 사이클 시간이 굉장히 긴 걸로 나왔고요. MPV 사용 시는 마무리 시간이 단축돼서 전반적으로 사이클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거. 그래서 어그레시브한 방법을 봤을 때 이렇게 이게 그 순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해봤습니다. 성공적인 안전도 측면을 비교를 해보면요. 비교 지금 구별되는 바는 이제 환경 영향이 있게 되는 물질이죠. 그 MPV, 하이드로카본, 마이너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발암물 지금 확정에 가한 거는 퍼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된 것이 MPV랑 이게 라이트거든요. 그린거든요. MPV가 있어요. 본 환경 문제가 최소를 하시려면은 웹행이나 이산화탄소가 제일 좋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업체를 가서 방문을 해보시거나 웹사이트에 가시거나 이런 홍보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는 아무 해가 없고 환경에 아무 해가 없으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부분 굉장히 신빙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하는 사람들 자체 내에서도 어떤 특정 규정을 가지고 특정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업체에 만약에 자기네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주장이 되지 않냐.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쉽게 반박을 할 수 있어서 에 대해서 홍보하고 광고하는 내용만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고 넘어가시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항상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세탁소에서 장시 보내는 세탁인 자신과 가족 종업원을 생각한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기계 비용을 봤을 때는 웹클리닝이 가장 싸고 이산화탄소가 가장 비싸고 그러니까 미니멈이에요. 가장 적은 기계 비용을 봤을 때 어떠냐 이거고 가장 많은 맥시멈 기계 비용으로 봤을 때는 퍼크가 가장 적었고 맥스 때도 이산화탄소가 기계 비용이 가장 실제로 높았다. 네. 화재 위험이 있는 그런 솔벤트들은 하이드로카본, 솔벤 K4, 글라이콜 에스터스 이런 대체 수업 등은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 방화시설과 규정 준수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는 부분을 그것은 기계를 구입하거나 솔벤트를 바꿀 때 전면에 나와 있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시면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드라이클 기계 작동에 투서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펀스나 칠러나 웨딩에 같은 경우에는 텐셔닝 기계가 꼭 필요하고 이런 기계들이 또 추가 비용이 될 수 있는데 기계 단순히 기계값 플러스 그 비용이나 추가 기계 비용이 또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어떤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거나 종업원의 건강이나 이런 악화 문제 등으로
법적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 자체의 비용도 추가가 될 것 같고 소송 가능성이나 이런 추가 법적 비용에서도 미리 좀 대체 생각하실 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통해서 핵심 포인트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각 드라이닝 클리닝 시설마다 성이 다 다르고 강약점이 있고 환경에 따른 기회나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 무엇을 우선할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지 기기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인건비, 유지비, 솔벤트, 에너지 사용 비용, 규정 준수 비용 또 추가로 보이진 않지만 발생 가능한 비용, 법적 비용, 소송 비용 이런 등을 통째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트레이닝 사업 전체 비용 구조상 인건비랑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 기계 가격이 비싸더라도 인건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값이 저렴해도 노동비가 많다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결론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여러 정부에서 요즘 퍼크 관련 규제를 확대하는 한편 다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재정 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도시에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런 정보를 입수하시고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기계 변경이나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바쁘고 또 이제 업체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냥 비용으로 모든 것을 다 부담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부담이 크나요? 근데 이 퍼를 몰아내기 각 주나 지금 시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청을 하면은 굉장히 낮은 저이자로 론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랜트를 신청해가지고 얼마 크진 않지만 얼마 정도 시 정부에서 펀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아까 제가 계속 여러 가지로 헤비 밸류를 비교를 했지만 세척 능력을 이지 밸류를 물어보셔서 따져보면 퍼크가 9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더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걸 해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퍼크 샷이 좋았던 부분, 사업비용 들었던 이런 것들 먼저 분석을 쫙 한 후에 고르고 있는 새 솔벤트 또는 걔가 이 퍼에서 누리셨던 단점까지 보완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제보한 자료들인데요. 대부분이 EPA, 그러니까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죠. EPA에서 제보한 게 많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시에서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특수 자료가 이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일단 다 끝났고, 이게 제 이메일 주소거든요. 자료를 원하실 경우에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칠게요.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선생님 김영 선생님께 바톤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의 많은 점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아주 잘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예. 뭐 질문하실 분 계세요? 예, 태 김정인데요. K4 있죠? SK4. 그게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는 한 2년 정도 된 거, 나온 지는 정말 얼마 안 됐고요. 업계에 소화된 지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맞나요? 그러니까 나온 지 2년 됐고요. 작년 밀란 쇼, 그러니까 이탈리안 쇼에서 작년에 이제 처음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카페에 그저께
아메리칸 드라이 클리너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번역해서 그저께 어제 올렸나요? 그 자료를 보면은 유럽에서 작년 3, 40개 정도 뭐가 있고 이 집에 들어와서 잘부터 들어와서 이 사이에 판 기계만큼을 이번 그 스크린쇼에서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많이 팠다고 들었고, 올해 말까지 미국 번역에 그 신님께서 솔베이트를 사실 수 있도록 그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업계에서 가장 이쪽 안테나가 빠른 사람이 정말 업계에서는 싫어하지만 조병 사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조병 사장이 셰이퍼하고 런칭한 게 이제 3개월쯤 되는 것 같은데 아닌 업체로서는 그 양반이 굉장히 빠르구나라는 걸 제가 느껴요. 근데 이런 좀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 지식 부분에서는 빠른 사람이다라는 걸 했는데 여하튼 한 년 정도, 그 정도 된 거 같고 미국 상에 대해서는 뭘 하는 뭐냐면 아까 조행 선생이 했듯이 이산화탄소라든가 그것들이 처음에 뭐라고 센세이하게 우리한테 다가왔지만 맞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걸 경우가 조행 선생이 그리는 같은 경우 뭡니까 는 그리고 예요. 그러니까 두 회수가 얼핏 있다. 보면 돼요. 그런 부분에 피해가 이제 그린홀스를 이제 엎어나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켓을 보면은 좀 아닌 대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이드로카본이나 현재로서 하이드로카본하고 웹크리닝이냐.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K4인데 K4 시즌은 아직은 한 1회 정도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아니,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조현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어가지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조현 선생님의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공방사건을 들어다 놓고 심해진 것 같아요, 선생님. 비추라졌죠? 그렇고 이사님 무슨 질문 있으십니까? 별다른 질문 없으면 우리 조현 선생 이전 퇴작대로 되셨나요? 그런 질문 없으시죠? 궁금하시거나 자료 필요하시면 여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현 선생한테 들어가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조현 선생님 질문 뭐 그게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 있으면 좀 예,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감사드리고 우리 연락합시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엔 나가도록 하고 자 이제 넘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사하죠. 이제 뭐 마이크 다 키셔도 됩니다. 오래간만에 들어오신 우리 저하고 이름 똑같은 우리 정수 사장님. 네. 오늘 어떻게 오늘 한이 괜찮으셨어요? 뭐. 네. 그래서 제가 그 탄실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었는데요. 예. 그는 그냥 드라이 클리닝, 그러니까 그 펄 머신에서 그냥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잠깐만요. 우리 식 사장님, 이영기 사장님.
이영님 지금 판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영님 잘안 들리네. 제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사님 듣고 싶은데. 그 한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스타트를 올리는하게 걸치겠습니다. 한실이요. 우리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강사님은 그래 가신 모양이고 우리 옥님 강사입니다. 예, 오늘 강의에 대한 것 여보세요? 예, 그래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상식 우리가 알아줄 거 좀 뭐 도움이 되나요? 예, 오늘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김종 아주 준비를 많이 해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요. 예, 비교됐습니다. 그리고 K4에 대해서 아주 기대가 큰데요. 예, 이들이 이제 포크나 하이드로카본의 그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솔벤트로 등장한 것 같아서 예, 환영받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에서는 좋은 사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한 세탁소나 세탁업계를 위해서 좀 가격이 좀 싸게 나와서 말을 조명을 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 나왔어 솔벤트 값이 아마 하이드로 포크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드로카본보다는 많이 비싸네요. 28카본 저희가 여기 사는 게 한 13불 정도 개론당 그렇게 사는데 20불이라 그러면 좀 비싼 편인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좀 조절이 돼서 많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양이 매장하다. 그러니까 값은 비싸지만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네들 얘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엊그제 제가 회에 제가 번역을 해서 올렸습니다만은 그 시리즈를 접근하는 영어권 친구들의 입장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단절납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대변으로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문제는 우리가 하이드로카본 기계에 지금 쓰고 있는 하이드로카본에다가 를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느냐 현재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관심사인 거고요. 몇 가지 제품들은 이미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올부터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 보니까 쉽게 정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세요. 자, 소리가 안 들리는군요. 자, 오늘 이 조앤이 이 친구가 올해 30살입니다. 올해 30살이고 굉장히 짧은 시간 공부를 했지만 나름대로 좋은 리포트를 이렇게 남겨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이제 개인 자료로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듣고 우리가 듣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에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음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다시 듣고 싶은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다시 듣고 그에게는 제가 이 녹음한 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초장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야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하게 뭐 하실 말씀이나 질문 주시면 오늘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반 가까이 됐네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해요. 예, 오늘 강의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세요. 카레나 주문하는 거, 그거 제가 카페에 들어가니까 그게 클릭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게 두 군데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거 주문하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 예, 두 군데가 안 되던데. 그거 어떻게 하죠? 잠깐만요. 저는 당시 처음에 이제 올릴 때만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을 잘 안 하니까 여기 이게 자 이제 보이시죠? 제가 잠깐만요. 제가 보고요. 지금 제가 이걸 안 해놨구나. 자, 제 밑에 보시면 자, 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두 개가 다 안 되던데요. 그래, 자, 이거는 자, 이거 자, 그때다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나오고 파일 받기를 클릭하시고 오픈하시면 새 컴퓨터는 되는데 저는 안 되는데요. 안 보여요. 저는. 그럼요. 그러면 팩스 번호 있어요? 기사님? 팩스 번호는 없는데요. 팩 없으시고 그럼 제가 네. 이메일로 이걸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카피를 좀 해가지고. 예, 이메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카피하셔가지고 제 컴퓨터가 늦죠. 이건 이 컴퓨터 데스크탑 이런 늦죠.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여기도 보이는데 지금. 이게 지금 제 거에서 다운 받아본 건데요. 예.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받으셔가지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어요. 예, 다른 질문이나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자, 없으면 오늘 저녁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고요. 우리 행복해스타 교실은 한번 제가 한국 다녀와서 다시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한 중순에 한 달 뒤에 다시 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한국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